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네바다주 로보택시 테스트 허가라는 주요 소식과 함께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왜 이번 3분기가 기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금리 인하는 미래 수익률과 과거 어떤 상관관계를 보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바다주에서 로보택시 공공도로 테스트가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소 의원님이 관련 당국에 보낸 이메일 답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테슬라는 테스트 등록 인증 및 번호판 발급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이 다음 단계는 자체 인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체 인증 같은 경우 지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정적인 서류 작업이기 때문에 조만간 최종 허가가 나서 네바다에서도 현재 다른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로보택시가 곧 운행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 지금처럼 특정 주에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빠르게 미국의 전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주요 일정을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과거 8월 10일 같은 경우 다음 달에 오픈 액세스가 시작됩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실제로 그대로 실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 일론 머스크는 연말까지는 안전 드라이버가 없어질 것이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9월 초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고속도로 주행을 시작했는데, 이때는 안전 드라이버가 원래 앉아있던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에 앉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최초의 로보택시가 되었지만 사실상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건 로보택시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일론은 연말까지 안전 드라이버가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못 믿겠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안전 드라이버 없이 주행하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을 표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폴리마켓으로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베팅 사이트입니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베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테슬라가 안전 드라이버가 없는 로보택시를 특정 기간 전에 완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10월 31일 같은 경우 더 이상 베팅을 할 수 없는 완료가 된 상황인데, 이 베팅의 결과를 보게 되면 가능할 것이다가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를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예 2026년 6월 30일까지도 테슬라가 안전요원이 없는 로보택시를 출시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 단 1불만 베팅을 해도 1000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의 생각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폴리마켓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펀더멘털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규제와 허가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재 확인 가능한 테슬라의 로보택시 경쟁력은 아주 명확하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격 경쟁력이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공식 계정에서 공유한 내용인데, 똑같은 지역을 이동할 때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2 62불밖에 들지 않는 반면에 경쟁사인 우버 같은 경우 거의 13불이 필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동일한 시간대에 다양한 플랫폼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3 84센트가 필요한 반면에 우버는 거의 $10, 웨이모는 $21 50센트이고 리프트는 거의 $1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가격 경쟁력 자체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은 이것보다 더욱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할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이번 일론 머스크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옵티머스 판매 가격 역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로보택시 시장에서 테슬라는 벌써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끝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모든
로보택시에 안전요원이 탑승하고 있고 이 안전요원 자체가 높은 인건비를 발생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연말부터는 안전요원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사라진 이후부터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수익률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어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은 여전히 내년 말이 됩니다. 올해 말부터 테슬라의 안전요원이 사라지고 로보택시의 확장도 가속도가 붙는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가격은 더 급격하게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지금 가격으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의미 있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만 여전히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택시 시장에 테슬라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는 더욱더 저렴한 서비스와 질 높은 서비스를 얻게 되며 이 자체가 소비자에게 벌써 큰 혜택을 주는 것이 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의 확장 속도를 보게 되면 다른 기업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오스틴을 보게 되면 6월 22일에는 아주 조그마하게 시작했지만 그 다음 달 7월 14일에는 벌써 커졌고 또 8월 3일 같은 경우 더욱더 웅장해졌으며 지난 26일 다시 한 번 더 대규모 확대를 시작합니다. 이걸 웨이모와 비교해보면 테슬라의 확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서비스 영역 자체도 웨이모를 넘어섰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확장 속도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제공하는 편의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나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차량을 렌트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로 가거나 혹은 미국 같은 경우 다른 주로 갈 때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이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테슬라는 벌써 공항까지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저도 처음에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는데 사실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영화 촬영에서나 볼 법한 엄청난 점프가 나왔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고령의 남성 운전자가 차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일어나게 된 사고라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사람의 신체적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 또는 더욱더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로보택시이고 로보택시이기에 로보택시가 수동 운전을 대체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번 3분기와 관련된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3분기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미국 판매량입니다. 7,500달러라는 거금의 보조금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테슬라 차량 구매를 고려한 적이 있는 미국인들 같은 경우 이번 3분기를 놓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3분기 안에 주문을 완료하지 않으면 바로 차량 가격이 7,500불 점프를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살 거라면 지금 사지 않으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같은 경우 미국에서 테슬라 혹은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미국 자동차 시장을 전문적으로 리서치하는 콕스 오토모티브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난 7월 같은 경우도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전월 대비 26%가 증가하였으며 작년 동월 대비 20% 가깝게 증가합니다. 이는 신규 전기차, 중고 전기차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이런 미국 내 전기차 판매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발생하는 게 9월입니다. 다만 이는 미래 수요를 가져다 쓴다는 한계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만 보자면 테슬라는 3분기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상당한 서프라이즈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8월 판매량 자료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지만 평균 판매가 자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7월과 비교했을 때 8월에 평균 판매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많은 것을 추론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보조금 삭제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조금 더 고가형 테슬라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전체 전기차 판매량 혹은 테슬라의 판매량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판매량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판매량이 낮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유럽 판매량을 보게 되면 현재 3분기 누적 판매량이 2025년
2025년 1분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1분기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낮은 분기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유럽에서 판매량이 결코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기 판매량 전체 변화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기타 국가의 변화량의 합계와 일치하게 됩니다. 분기 판매량 변화가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주요 시장에서 골고루 상승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 모든 주요 시장 중 한 곳에서만 유의미하게 큰 증가가 나와서 다른 곳에 감소를 많이 한다면 여전히 판매량 전체 변화량은 유의미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이번 분기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3분기 유럽에서 인도량이 몇만 대 더 작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 몇만 대보다 훨씬 더 큰 판매량 증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3분기 테슬라 차량 인도량을 봤을 때 유럽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전기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이번 3분기 테슬라 인도량은 49만 대 이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조금 더 긍정적인 경우에는 50만 대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시적인 한 분기에만 적용되는 효과라는 한계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3분기만으로 봤을 때 결코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판매만 보고 보조금 삭감 영향을 보게 되면 이는 분명 4분기부터는 수요 감소를 야기하는 요인이 됩니다. 갑자기 똑같은 자동차가 1,000만 원 더 비싸지는데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가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부 긍정적인 부분은 3분기 내 구매한 차량은 4분기 인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4분기 첫 번째 달까지는 이 영향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전체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또 전기차 판매 안에서도 보조금 삭제 이외에 다른 영향들 역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3분기 유럽 판매 감소가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작은 그림이 되고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3분기 전체 판매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3분기 이후에도 테슬라에 영향을 주는 다른 큰 요인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바로 이번 9월 17일 진행되게 되는 금리 인하입니다. 9월 17일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는 건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고 또 온라인 베팅 사이트인 칼시 같은 경우 올해 금리 인하가 2번 될 거냐 3번 될 거냐 혹은 4번 될 거냐를 가지고 베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현재 49%에 달하는 베팅이 올해 금리 인하가 3번 진행될 것이다에 몰려있고 최소 2번은 될 것이다가 35% 그리고 4번 진행될 것이다가 10%로 가장 낮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전체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을 때 1개월 뒤, 3개월 뒤, 6개월 뒤, 12개월, 24개월 뒤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된 시점에서 경기가 침체 상태가 아니었거나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12개월 뒤 경기가 침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 각 주요 지수의 수익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거나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높은 확률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6개월 뒤 수익을 보는 빈도가 S&P 500 같은 경우 100%였습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경기 침체가 아니었거나 빠지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되면 S&P 500 같은 경우 100%로 평균 9.1%의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가 내려간 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죠. 다른 지수 같은 경우도 94%의 경우 수익을 보여주었고 수익률은 오히려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2개월 뒤, 24개월 뒤는 모두 다 100%로 지수들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배경 자체가 원래 경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과열이 우려가 되어서 버블이 만들어질 게 우려가 되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고금리를 유지했던 게 연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진행되는 금리 인하 같은 경우 시장 역시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역사적으로도 좋은 수익률을 남기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제조사 같은 경우 혜택이 더욱더 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할부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할부 비용 자체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마치 차량 판매 가격이 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밖에 테슬라 같은 경우 FSD 기술이 지금 또 놀라운 수준이지만 더욱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으며 로보택시도 더욱더 많이 보급이 된다면 로보택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테슬라가 아닌 차량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벌써 시작된 일이고 올해 말이 되면은 그 효과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밖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프락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경호 비용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연간 경호 비용은 330만 불, 작년 290만 불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여성 같은 경우 그냥 대낮에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끔찍한 살인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정가 13범인지 14범인지 하는 범죄자가 칼로 이 여성을 살인하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미국 언론에서 한 달간 이 사건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인물 같은 경우 저격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고가 어제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 언론 MSNBC입니다. 여기서는 왜 총격을 당했는지 전혀 모른다. 어쩌면 지지자들이 축하의 의미로 쏜 총에 맞았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현재 미국이 좀 많이 망가져 있다라는 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서 지하철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흑인 같은 경우 정가가 14범입니다. 14범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 범죄자를 풀어준 판사가 있는데 이 판사 같은 경우 본인이 풀어준 범죄자들을 교화하는 시설을 운영한다라는 엑스발 카더라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합니다. 판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이발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보다 월등히 쉬워서는 안 됩니다 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이처럼 당연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한 말을 했기 때문에 총에 맞아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현재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경우가 더욱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밖에 전설적인 투자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가 아주 좋은 메시지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1차적 결과에만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2차, 3차적 결과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1차적 결과가 종종 2차적 결과와는 정반대의 바람직함을 가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큰 실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의 1차적 결과, 고통과 시간 소모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지만 2차적 결과, 더 나은 건강과 매력적인 외모는 바람직합니다. 마찬가지로 맛있는 음식이 몸에 나쁜 경우가 많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1차적 결과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잃게 만드는 유혹이거나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자연이 두 가지 유형의 결과를 모두 가진 까다로운 선택지를 던져주고 오직 1차적 결과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우리를 분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유혹을 피하며 그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지혜가 가득 담긴 말은 여러 가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도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단기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장기 수익률을 놓치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데이터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실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고객들의 계좌를 보게 되면 살아있는 고객이 아니라 사망한 고객의 계좌 수익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시작 페이지에 추가한 안내 메시지에도 들어가 있지만 테슬라는 변동성이 가장 큰 주식입니다. 단기적으로 높게 오르는 날도 내리는 날도 많은 게 테슬라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변하는 이 주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더욱더 큰 가치가 있는 장기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는 게 바로 레이 달리오가 전하는 이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